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품질관리 기술사 대비 품질 경영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품질관리 기술사 대비 품질 경영의 제16장 최근 기출문제 해설 자료 1 관련한 제39강입니다. 최근 기출문제 해설 자료 1-5로서 2018년도 두 번째부터 2020년도 첫 번째까지에 대한 문제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QM 주요 기출문제 프린트입니다. 먼저 1번 문제로서 품질 문제 해결을 위한 5화 전개관련 시스템적 근본 원인을 찾기 위해서 3P, 즉 프리딕션, 그 다음에 프리벤션, 프로텍션 관점으로 전개한다. 3P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것은 3P 관점의 5화의 전개 관계되는 것으로서 그 5화의 분석 시에 3P 관점을 적용하면 단순히 현재 문제에 대한 단발성 대책을 넘어서 예측을 통해서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고 그 예방을 통해서 시스템의 약점을 제거하고 또 보호, 검출, 프로텍션을 통해서 최종 방어선을 구축함으로써 품질 문제에 대한 강력하고 시스템적인 근본 원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프리딕션 예측, 이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시나리오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상해서 파악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프리벤션이 예방인데 이것은 예측된 문제나 위험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시스템이나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텍션, 보호, 검출, 일단은 이 프로텍션은 예측하거나 예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거나 또 예상치 못한 이유로 발생했을 때 그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즉시 감지할 수 있는 보호장치 이나 또 검출의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하는 것이 바로 이게 3P 관점의 5화의 전개 부분입니다. 이어서 2번 문제입니다. KC 마크와 KCS 마크를 각각 설명하시오. 이거는 13장에서 국내의 품질 보증 표시 중에서 KC 마크 부분을 참고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16장에서는 또 2013년도 QM 기출 문제 해설 자료 중에서 용어 6의 법정 의무 인정자도 KC 마크를 참조하도록 합니다. 추가적으로 해설을 해보면 KC와 KCS 마크가 있는데 이 KC 마크는 코리아 서티피케이션 마크다 해서 이제 이 기호로 사용됩니다. KC 이런 식으로 요 K에다가 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경제부, 노동부, 환경부, 방송통신위원회, 소방방재청 등 5개 부처에서 그가 부여하던 13개 법정 인증 마크를 통합해서 2009년 7월부터 단일화한 국가통합 인증 마크가 KC 마크고, 그 다음에 KCS 마크는 여기다 S가 붙어 있습니다. 인정 대상은 이제 유해위험기구의 방호장치와 유해위험한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착용하는 보호구에 착용하는 인증 마크로서 안전인증 기준을 만족하는 부품에 판매하도록 마크가 여기 KCS 마크입니다. 그 다음 3번 문제입니다. IATF 16949에 제시된 특별 특성, 정의와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3장에서 IATF 16949 자동차 산업 풀경영 시스템 표준 중에서 IATF 16949 규격의 주요 내용 부분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해설로서 특별 특성, 이것은
IATF 16949에 8.3에 3회 항에 나와 있습니다. 8.333 항에 나와 있습니다. 정의로서 제품의 안전 또는 규제사항 준수, 장착, 기능, 성능, 요구사항 또는 제품의 후속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 특성 또는 제조 공정 변수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조직은 고객에 의해 결정된 특별 특성과 리스크 분석을 포함한 특별 특성을 파악하는 조직의 프로세스를 수립, 문서화, 실행하기 위해서 전문 분야 협력 접근법을 사용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로서 최저 도면, 리스크 분석, 관리계획서, 작업표지 등으로 문서화, 마킹으로 식별한다. 그 다음에 제품 및 공정의 특별 특성에 대한 관리와 모니터링 전략의 개발, 그리고 요구되는 경우 고객의 지정 승인 등 이렇게 다음 사항 포함 항목으로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4번 문제입니다. APQP 사전제품 분류계획의 의의와 목적과 필요성, 그리고 추진 효과와 단계별 기본 개념에 대해서 각각 설명하시오. 13장에서 그 QS9층 구성요소 중에서 QS9층 레퍼런스 매뉴얼 구성에 이제 APQP가 이제 나와 있는데 사전제품 분류 계획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더 깊게 의, 목적, 필요성, 추진효과, 단계별 기본 개념이다. 이렇게 해서 더 깊이 좀 질문이 된 겁니다. APQP, 이거는 사전제품 분류 계획으로서 정의는 개발 계획 단계부터 양산에 이르기까지 각 스태프에서 무엇을 실행할 것인가를 정하고 양산 개시 초 고객 요구사항이 만족되었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활동 지침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개발 활동에서의 3대 목표인 품질 목표, 원가 목표, 준수 일정 목표 달성, 이것이 목적입니다. 필요성은 동일 문제 또는 유사한 문제의 재발 방지 문제점의 사전 해결입니다. 추진 효과는 저품질 비용, 즉 COPQ의 획기적 감소, 그 다음에 개발 일정 지연 최소화, 그 다음에 발주사로부터 신뢰 획득, 그 다음에 개발 기업의 체질화로 제품 개발 능력 향상 및 인재 육성 효과로서 네 가지입니다. 그럼 단계는 1단계가 프로그램 계획 및 정의, 2단계는 제품 설계 및 개발 검증, 3단계는 공정 설계 및 개발 검증, 4단계는 제품 및 공정 유효성 평가, 5단계는 피드백 평가 및 시정 교시입니다. 이게 자동차 관련 교육으로서 굉장히 이거 좀 체계적입니다. 그리고 ISO 9001이 생기기 이전부터 또 QS 9000이 있었고, 과거부터 굉장히 체계적으로 자동차 위에 원래 산업계에 꽃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과학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또 문서도 보면 아주 체계적으로 이렇게 분야별로 깊게 이렇게 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PQP는 이와 같은 이 질문에 대한 거는 이와 같이 하면 이거 완벽하게 정의될 수 있는 겁니다. 5번 문제입니다.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구매 정보에 대해서 KSA ISO IEC 가이드 14 소비자를 위한 상품 및 서비스 구매 정보에 대한 지침에서 규정한 내용을 10가지만 설명하시오. 이거는 13장에서 KS 표시 인정 심사 및 관련 기준 중에서 제품 분야 중에서 그 다음에 일반 심사 기준 중에서 또 F에 소비자 소비자 보호 및 환경 자원 관리에 나오는 해설과 관련됩니다. 이것이. 이거는 또 개정이 2022년도 1월달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었고, 그 이 질문에 이제 요구하는 거는 뭐냐면, A는 일반입니다. 그 A에 그 ISO IEC 가이드 14, 가이드 14에서 사항의 구매정보 제공 원칙, 구매정보 제공 원칙 중에서 4.2항의 최소 항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구매 정보를 제공을 하는 원칙에 있어서 최소로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뭐 그런 의미에서 최소 항목으로 나오는 항목이 바로 1번부터 이거 16번까지입니다. 이게 총 16개가 있다 이겁니다. 16개 중에서 10개만 지금 설명하라 이 뜻입니다. 이게 첫 번째가 제부 및 서비스 식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부 및 제조 또는 조립된 국가, 세 번째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주소 및 성명, 그 다음에 사용 조건 및 사용 제한 사항, 필수적 성능 특성, 내용물, 성능, 원료, 크기 등의 제품 특성, 그 다음에 유지 보존 및 청소 정보, 그 다음에 예비 또는 대체 부품의 정보 및 부품 유수 방법, 그 다음에 특정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추가 부품 정보, 10번째 알려진 위험 및 위험성 포함한 안전관련 사항, 보증 및 보증서, 그다음 불만 및 불평 처리 절차, 그다음 잔여 위험성, 그다음에 특수 설치에 대한 필요성, 주기적인 수수료, 서비스 비용, 예약금, 관련 비용, 세금 등 추가 비용을 포함한 제품의 총 가격, 그다음에 자원 소비, 예를 들면 사용에 필요한 에너지 환경적 이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이제 이 나온 16가지를 키워드를 잘 뽑아가지고 각자 나름대로 이 암기법을 통해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그 암기법은 각자 그 좀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암기법을 통해서 암기를 해야만 이거 답이 될 수 있습니다. 16가지를 지금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에 10가지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암기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면 답을 쓸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5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5에서는 정리정돈 청소 청결 습관을 말한다. 이 효용성을 세일, 그 다음에 세이빙, 세이프티, 스탠다디제이션, 세티스팩션 관점으로 설명하시오. 이것은 그 14장에서 OS 활동 중에서 OS 활동 기본 개념과 관련된 것인데 그 효용성을 또 이거 OS 관점으로 설명하라 이겁니다. OS가 또 이 앞에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이거는 일본말로 세이비, 세이돈, 세이소, 세이게츠, 지적게. 근데 이것은 그 S가 아니고 이거는 세일이다, 세이빙이다 등 관점이다 이겁니다. 여기서 그 OC 운동이라 해가지고 OC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OC 운동이라는 거는 OS 이것이 변형돼 가지고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구하는 활동입니다. 그 정의로서 이것을 무해 운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활동 기법이 바로 OC 운동인데 OC라는 건 다름이 아니고 이거 콜렉트니스 해가지고 복장단정, 클리어런스 해가지고 이거 정리정돈, 클리닝이라 해서 청소 청결, 체킹이라 해서 점검 확인, 콘센트레이션이라 해가지고 전심전력을 뜻하는 이 운동이 바로 OC 운동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효과가 세이프티는 안전 확보, 그 다음에 이제 또 스탠다디제이션 해가지고 규칙, 규율, 표준화 작업, 표준 작업, 세이빙이라 해서 이거는 원가 절감, 세일이라 해서 판매량 증대, 세티스팩션이라 해서 노사 신뢰 구축과 하기 전 직장을 뜻하는 이게 효과에 해당되는 이거 용어가 이거 바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 OC 운동의 효과,
효과에 해당되는 이 OS를 설명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관점을 설명하려면 이 OC 운동 이걸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알고 이것의 효과가 OS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입니다. 부적합 제로를 위한 품질 개선 추진 내용 5단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3장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활동 중에서 개선 일반 절차 내용, 그리고 7장에서의 그 식식물 프로젝트 수행 DMAIC 중에서 DMAIC 부분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 여기서 직접적인 거는 부적합 제로를 위한 품질 개선 추진 5단계다 이렇게 되면 이 경우에는 이제 직접적인 거는 이거 3.3 이게 더 가깝다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밑에 식식물 DMA 하시고는 좀 참조사항입니다. 이거는 이걸로 해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거는 여기 3.3 이게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개선의 일반 절차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해설로서 질문의 경우에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명확하지는 않고 그 위의 내용으로 유출해서 답변이 가능하다는데 이 두 개 중에서는 위에가 더 이 문제에 대한 걸 적절하다고 봐집니다. 8번 문제입니다. 카노 모형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새로운 아이디어, 서비스 아이디어 창출과 설계에 반영되는 데 널리 사용되고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고객 요구사항의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힌트로서 16장에서 2013년도 교양기출문제 프린트 중에서 문제사 중에서 용어, 카노, 제시, 품질 요소 분류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관계되는 건데 카노 제시의 고객 요구사항 4가지 유형은 이게 뭐냐면 4가지로 5가지가 아니고 4가지라 할 때는 매력 요구, 1차원적 요구, 필수 요구 또는 당연적 요구, 무관심 요구 해가지고 이런 4가지로 해서 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역관심, 그 역은 해당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4개로 해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4가지 유형은 매력 요구다 해서 충족될수록 점점 더 강한 만족을 얻는다. 예를 들면 자동차 스마트 키다 이런 것. 1차원적 요구라는 것은 충족되는 만큼의 만족을 얻는다. 자동차 연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필수 요구다 하는 건 당연 요구로서 없으면 절대 안 되고 고객은 당연히 있으리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하는 것으로서 자동차 브레이크 성능 이런 것도 되고, 무관심 요구는 있든 없든 고객 만족과는 전혀 상관없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되는 품질 비용은 다른 중요한 경영 수치와 비교하여 지수 형태로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품질 비용을 보고할 때 사용되는 품질 지수 4가지에 대해 설명하라. 12장에서의 품질 코스트 분석 중에서 지수 4가지 형태는 그 예방 비용과 평가 비용, 실효 비용, 총 비용 이게 가장 핵심이 됩니다. 가장 핵심이 되고 또 추가로 또 설명된 것이 있는데 해설로서 품질 비용 분석의 3가지 유형에는 또 이거 비율 분석과 경쟁 분석과 구성 분석 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위에 있는 이게 더 직접적인 답안 작성 방향이라 봐집니다. 15 문제입니다. 서비스 품질의 관리는 서비스의 설계 및 준비, 플랜, 서비스 제공, 서비스 평가, 체크, 서비스 개선, 액션의 PDC 단계로 추진되며 추진 중에서 서비스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첫째, 서비스 품질 관리 단계 관리 루프를 그리시오. 두 번째, 서비스의 품질 개선 요령 8가지를 설명하시오. 이건 해설로서 서비스 품질 관리에 관련되는 것이고, 첫째, 서비스 품질 관리 단계. 이거는 단계로서는 첫째, 서비스 설계 준비 단계,
먼저 되고, 이것은 요구 파악과 시방 결정과 활동 계획 등,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 단계, 이거는 또 MOT 관리, 이런 모험도 들어서 해가지고, 이거는 결정적 순간, 이걸 MOT라고 합니다. 이것은 또 서비스 인카운트 관리가 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 평가 단계는 고객에 의한 평가, 그리고 자신에 의한 평가 등이 되고, 또 서비스 개선 단계는 미흡상의 개선 대책 실시다. 이렇게 서비스 품질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서비스 품질 개선 요령 8가지다. 이거는 첫째가 주요 관리 지표 설정 운영한다. 오류율이다, 시간이다, 코스트다, 고객 만족도 등. 두 번째, 서비스 품질의 특징을 파악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비스 품질은 사람, 정보, 물자, 국민성가 기본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고객의 요구 품질을 파악해서 서비스 제공한다. 다섯 번째, 불가피한 경우 종료과 권유 등으로 고객 요구의 변환 유도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요구 품질의 평가 기준을 정하고 만족도에 따라 수정한다. 일곱 번째, 서비스 매뉴얼을 만들어 서비스 표준화한다. 그 다음 여덟 번째, 구성원의 교육 훈련으로 꾸준한 고객 만족을 추구한다. 그래서 8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11문제입니다. K사 일일 조업 시간은 1440분이다. D설비의 가동상을 조사했더니 일일 중에 고장이 30분, 준비가 20분, 교체가 20분, 조정 20분이 소요되었다. 그리고 일일 생산량은 70개이며 부적합품률이 2% 발생했다. 이 D설비의 이론 사이클 타임은 개당 15분이며 실제 사이클 타임은 개당 18분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설비 종합 효율을 구하시오. 두 번째, TPM 활동에서 개별 개선 활동 추진 단계, 0단계에서 9단계까지의 그 추진 단계명과 각 추진 단계별 주요 추진 내용 및 적용 기법 한 가지를 쓰시오. 1번 항목은 종합 효율을 구하는 것은 14장에서 설비 효율과 설비 종합 효율 중에서 가공용 설비의 설비 종합 효율 산출 이 부분을 참고하면 되고, 그 2항은 3장에서의 품질 불문제 활동의 단계별 진행률 이걸 가지고 답을 해야 됩니다. 이거. TPM 말씀 개별 개선 활동 추진 단계라는 게 바로 이거 품질 불문제 활동의 단계별 진행률과 같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개별 개선 활동 추진 단계에서 0에서 9단계 요것은 그 2항 해설인 개선 과제 단계 이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이거 애매한데 아무튼 추진 단계 0단계부터 9단계까지 이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개별 개선이라는 것도 원래 개별 개선은 0단계부터 9단계까지 하는 게 아니고 일반 단계가 있고 그다음 세부 추진은 그 개별 개선하기 세부 추진은 테마 해결하기 위해서 분위기 단계에 이걸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2번 문제입니다. 어떤 기업에서 품질 경영 시스템 QMS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여 공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데이터가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컴퓨터 서버에 저장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는 얼마 되지 않아서 서버 메모리가 가득 차버려 서버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경영자는 빅데이터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그렇다 서버의 메모리가 가득 차 때마다 서버를 계속 구입할 수는 없다. 다음과 물음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첫째, 현재 QMS 구축의 문제점을 설명하시오. 두 번째, 효율적인 데이터 수입 방안을 설명하시오. 세 번째, 실시간 수입되고 되는 데이터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네 번째, 수입되고 있는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기 위한 관리자를 선정하고 이유를 설명하시오. 다섯 번째, 서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설명하시오. 그래서 현재 QMS 구축의 문제점
이거는 그 빅데이터 처리 용량이 부족하고 솔루션 도입 검토가 미흡하다. 그 다음에 효율적인 데이터 수집 방안을 설명하라. 이거는 이제 PDA와 전자표현과 자동 검사기를 이용한다 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PDA라는 거는 포터블 디지털 액세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실시간 수입되는 데이터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다. 이거는 이제 중심적 역량의 척도, 그 다음에 이제 산포 척도 등의 정보 기대가 가능하다. 또 사용 목적에 맞는 정보 기대가 가능하다 등인데, 이것은 또 현상 파악, 통계에서 검사, 관리, 기록을 하기 위해서 적절한 정보 획득 가능하다 하는 측면입니다. 그 다음에 수입되는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기 위한 관리도를 선정하고 이유를 설명하라. 이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할 때는 이제 RN 관리도를 해야 됩니다. 개별 지동 관리도 이것이 이용되도록 하면 좋습니다. 이 가공 데이터, 엑스바 이런 계산이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서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해결 방안. 이거는 이제 빅데이터 처리, 클라우드 컴퓨팅 이걸 도입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전처리 과정, 자동화 툴인 SSDP를 도입하도록 하는데, SSDP는 셀프 서비스 데이터 프레퍼레이션이 두 문제입니다. SSDP를 도입하도록 한다가 이거 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3번 문제입니다. 부의 기법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첫째, 부의 기본 원칙 5가지 설명하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V 이꼴 C분의 F는 얻어진 충족도 지불한 비용의 크기에 대비한 얻어진 효용의 크기다. 얻어진 효용의 크기 F와 지불한 비용 총액 C가 어떻게 되면 높은 만족이 얻어지는 것이 되는지 다음에 1, 2, 3, 4 내용을 확인하고 각 항목의 1, 2, 3, 4에 대한 관계를 빈칸 A, H에다가 기호를 써서 표시하라. 첫째, 같은 기능의 물건을 3코스로 입수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다 뛰어난 기능을 가진 물건을 보다 3코스로 입수한다. 세 번째, 같은 코스로 보다 우수한 기능을 가진 물건을 입수한다. 네 번째, 5코스는 올라가지만 역시 우수한 기능을 가진 물건을 입수한다. 이거 그 다음에 가치 향상으로서 이제 가치 의식, 그 다음에 이제 V, C 이꼴 F, C분의 F 이렇게 되어 있고, 표시하라 이겁니다. 기호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관리기술, I, QC, V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 재력, 시간 등의 모든 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해서 낭비를 없애는 것으로 같은 목적으로, 없애는 것으로 같은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각각 그 I, QC, V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기법 특징을 설명하라. 네 번째, I와 V의 문제 해결 차이와 관계를 설명하라. 해설로서 1번에 대한 것으로서 V의 기본 원칙 5가지입니다. 첫째, 사용자 우선 원칙. 이거는 고객 입장에서 사용 목적을 중시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능 보온이 원칙입니다. 기능 관리가 중요하다. 세 번째, 창조에 의한 변경 원칙입니다. 이거는 정보 꼬박이 V팀은 꼬박이 창조를 꼬박이 V 기법을 해서 변화를 창조한다. 그 다음에 팀 디자인 원칙입니다. 최선의 기술 집약으로 최대 결과를 획득한다. 그 다음에 가치 향상 원칙입니다. 이제 두 번째, 요거 이제 질문으로서 V가 C분의 F에서 질문하고 있는 항목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그대로 유지한다고 이건 낮춘다 이 뜻입니다.
이거는 상승한다, 이건 하강시킨다 등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망에 대한 질문에 I, QC, V 차이점을 설명하는 이거는 8장에서 품질 향상과 원가 절감의 종합전개에 있어서 관리기술의 종합전개가 필요하다 하는 거 1번 항목과 그 다음에 개선기법의 접근 경향 이 부분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와 V의 문제 해결 차이와 관계다. 이거는 8장에서 이거 품질 향상 원가 절감 종합전개 중에서 그 1항에서 관리기술 종합전개가 필요하다는 부분과 개선기법의 접근 경향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2020년도 교양 주요 기출문제 프린트입니다. 1번 문제로서 3.5에서 활동해서 산불 제거와 현장의 칠대 낭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거는 14장에서 리인 생산 방식의 칠대 낭비 부분을 참고해서 칠대 낭비 등을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산불이라는 거는 TPS 활동 용어입니다. 이거야. 산물화하기도 합니다. 세 가지 없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게 바로 물이 불균형 낭비입니다. 이거. 물이 불균형 낭비 이거 세 가지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산물화하기도 하고 산불이라 하기도 합니다. 2번 문제입니다. 아에서 22,301 규격의 본질과 적용 대상 분야에 대해 설명하라. 이것은 KSA ISO 22,301 이거는 사회안전 비즈니스 연속성 관리 시스템 요구사항 이게 규격명입니다. 이것은 국가재난관리 등 사회안전을 국제수준의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국제표준을 KS에 도입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비즈니스 연속성 관리 시스템 BCMS 수립 운영 관리 시스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연속성 관리를 위한 중단적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방어, 발생 가능성 감축, 대비, 대응 및 보고를 위해 문서화된 관리 시스템을 계획, 수립, 실행, 운영, 모니터, 검토, 유지 및 지속적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용은 BCMS의 수립, 실행, 유지 및 개선입니다. 그 다음에 명문화된 비즈니스 연속성 방침에 대한 적정성 보장,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다른 것들에 대한 적합성의 증명 이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게 좀 제목이 굉장히 깁니다. 이거 사회안전에다가 비즈니스 연속성 관리 시스템 또 요구사항 이렇게 이 규격명입니다. 이게 3번 문제입니다. 품질 비용의 레버리지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2장에서 품질 코스트의 경제적 관리 룰 중에서 관리 가능 비용 P 코스트, A 코스트의 증대로 결과 비용 F 코스트를 더 많이 감소시킴으로써 전체 품질 코스트를 감소한다 하는 이 내용과 관계됩니다. 이 레버리지라는 것은 작은 움직임으로 큰 움직임을 얻는 효과, 이걸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이 레버리지 효과가 바로 위에 있는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DFM, 디자인 포 매니팩처링 정의와 핵심 추진 포인트 5가지를 설명하시오. 16장에서 2013년도 QM 기출문제 프린트 중에서 문제 13의 용어 14의 DFMA 즉 디자인 포 매니팩처 앤드 어셈블리 해설을 참조하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부품수 삭감을 하고 경제적 가공을 하고 가공조립 공정의 설계 등에 초점이 있다. 그 다음에 재활용 제품 설계를 한다. 그 다음에 설계 검토 시에 제조 용이성을 검토한다. 그 다음에 분해 및 분리의 용이성, 보수 및 수리의 용이성 설계를 한다.
초기 이동 관리 철저히 교한다 등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품질 기능 전개에서 친화도법을 활용하여 고객 요구 품질의 아이디어를 표현할 때 유의사항 5가지를 설명하시오. 이런 해설로서 QFD 품질 기능 전개에서 요구 품질 표현 방법, 이것은 첫째, 2가지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는 관계란 표현을 사용한다. 품질적 표현을 쓰되 품질 특성이 끼지 않도록 한다. 방향과 대책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부정적인 표현을 피하고 긍정적인 표현을 쓴다. 명사 플러스 동사 형태로 표현한다. 그 다음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한다. 그 다음에 추상적 표현을 가능한 한 구체적 표현을 바꾼다. 그 다음에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요구를 파악한다. 그 다음에 희망적인 표현보다는 상태를 표현한다. 또 설명보다는 간결한 문체가 좋다 등으로 해가지고 요구사항에 이와 같이 이제 정리될 수 있습니다. 5가지만 설명하라 했기 때문에 뭐 5가지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ATF 16949 요구사항 중에서 조직은 제조공정 설계 입력에 대해서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제조공정 설계 출력을 문서화해야 한다 라고 요구하고 있다. 제조공정 설계 출력물을 요구사항 10가지를 서술하시오. 이것은 13장에서 이거 IATF 16949 자동차 산업 품질 시스템 표준 중에서 IATF 16949 규격 주요 내용의 해설과 관계됩니다. 그런데 교재 내용에 이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하면 교재가 뭐 한 3배 정도 늘어나니까 그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규격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교재에는 이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규격에 나와 있습니다. 제조공정 설계 출력물의 요구사항으로 해서 14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14가지가 있는데 첫째 시방서 및 도명, 그 다음에 제품 및 제조공정에 대한 특별 특성, 그 다음에 특성에 영향을 주는 공정 입력 변수 파악, 그 다음에 장비 및 공정의 능력 조사를 포함한 생산 및 관리를 위한 치공구와 장비, 그 다음에 제품 공정 및 치공구의 연계성을 포함한 제조 공정 흐름도 배치도, 그 다음에 생산 능력 분석, 그 다음에 제조 공정 FMEA, 보전 계획 및 지침, 관리 계획서, 또 관로를 해가지고 부석서 A 참고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표준 및 작업 지침서, 그 다음에 공정 승인 합격 판정 기준, 품질, 신뢰성, 보존성 및 측정 가능성에 대한 데이터, 해당하는 경우 실수 방지 확인 및 검증 결과, 그 다음에 제품 제조 공정 부적합의 시소관 검출 피드백 및 시정 방법까지 14개입니다. 이거 14개인데 이것도 한번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나왔던 거는 아무튼 교육에 다양한 뭐 내용과 뭐 설명이 되고 있는데 시험에 한번 나왔던 거는 또 나올 가능성이기 때문에 이것도 암기를 잘 이렇게 키워드 해가지고 각자 나름대로 해가지고 암기법을 통해서 대비가 돼야 되겠습니다. 특히 IATF 관련해가지고 문제는 이런 형태가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거 좀 시험 대비 관점에서 부담입니다. 이게 규격을 다 뭐 암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나왔던 문제를 계속 동일하게 나온 것도 아니고 막 랜덤으로 막 이렇게 분산하게 나오기 때문에 종잡을 수 없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입니다. 이거 현재 14가지고 이거 암기법을 통해서 각자 나름대로 암기를 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측정 시스템 분석에서 총 변동이 아래와 같이 분해되었을 때 퍼센트 기여도와 퍼센트 RNR과 SMB와 구별되는 범주수,
NDC 이를 구하고 설명하시오. 출처로서 뭐 총 게이지 아레날 반복성 재현성 조작자 부품 대 부품 총변동 그다음 표준 편차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입니다. 이거 연구 변동 그는 여기서 또 6 곱하기 SD다. 요게 꼬박이라는 뜻입니다. 요게 그 다음에 퍼센트 연구 변동 그래서 퍼센트 SV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스타디 베리에이션을 SV라고 합니다. 이제 빈칸으로 되어 있는 걸 채우라 이겁니다. 여기서 16장에서 2014년도 QM 기출문제 프린트 중에서 문제 5에 용어사의 미니탭 활용 게이지 RNR 이 내용과 관계됩니다. 이게 이 문제인 경우에는 칸을 채우면 이 제시된 것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현재 앞에 문제에서 출처와 그 다음에 표준 편차 SD와 연구 변동과 퍼센트 연구 변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표준 편차는 이 부분이고 연구 변동과 퍼센트 연구 변동에서 요 칸을 채우라 이겁니다. 이 칸을 채우라는 건데 칸을 채우는 방법은 연구 변동은 6배가 SD다 이겁니다. 그럼 6배 SD이기 때문에 이게 SD이기 때문에 이게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이 표준 편차에다가 6배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6을 곱하면 이게 되고 또 여기다가 6을 곱하면 이게 되고 여기다가 6을 곱하면 이게 되고 이런 식으로 구해집니다. 그 다음에 퍼센트 연구 변동은 이게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퍼센트 연구 변동이라는 거는 시그마 토탈 대비한 시그마 MS 메저링 시스템 한 것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서 퍼센트 구해집니다. 그래서 이거 연구 변동 이 경우에는 시그마 토탈이 이겁니다. 이거 시그마이기 때문에 시그마 토탈은 이게 시그마 토탈입니다. 그래서 시그마 토탈 이거 대비한 또 시그마 MS라 해서 요 부분 요것이 분자가 돼가지고 구해진 값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구해집니다. 이제. 또 요 반복성에 대한 거는 시그마 토탈 대비한 시그마 MS로서 반복성에 대한 이 값에 들어가서 곱하기 100 하면 구해지고 이렇게 해서 나머지도 같은 방법으로 구해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기 때문에 이 값에 대한 이게 시그마이기 때문에 시그마 이 값에 대한 제곱을 하면 됩니다. 이 값에 대한 제곱을 하면 이거 구해지고 또 이 값에 대한 제곱을 하면 이걸 구해지고 이렇게 해서 분산이 구해지고 그 다음에 퍼센트 기호라는 거는 분산 성분에 대해서 퍼센트 기호다 이렇게 되는데 퍼센트 기호라는 거는 시그마 토탈의 제곱 대비한 시그마 토탈이 제곱 대비한 시그마 MS 제곱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그마 토탈이 이게 이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의 제곱 대비한 이 값의 제곱이다 이겁니다. 시그마 MS 제곱. 그래서 0.302037의 제곱이다. 이거 분자가 돼가지고 곱하기 100하면 이 값이 구해집니다. 그래서 요 퍼센트 기호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퍼센트 연구 변동 구하는 방법 요걸 잘 알아야 되는데 요 뒤에 거는 추가로 구해본 겁니다. 요거는 문제하고는 관계없이 추가로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구해본 거고 이 문제에서는 요 부분만 채우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또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게이지 RNR 스터디에서의 평가 지표, 평가 지침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미니탭 R18에서 또 SMB는 제시 안 됐다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게이지 RNR 스터디에 있어서 평가 지표 퍼센트 기하다 하는 거는 시그마 토탈이 제곱 대비한 시그마 RNR이 제곱이다.
그 다음에 그도 퍼센트 또 RNR, 이거는 퍼센트 RNR은 시그마 토탈 대비한 시그마 RNR의 값에다가 꼬박이 매기다. 그 다음에 퍼센트 PTR이다. 이거는 퍼센트 토러런스, 이거를 퍼센트 PTR이라고 합니다. 퍼센트 PTR은 토러런스 대비한 6배의 시그마 RNR의 값을 구해서 꼬박이 매기다. NDC라는 것은 구별범주수인데, NDC는 루트 2에다가 꼬박이 시그마 RNR 대비한 시그마 P로 해서 구한다. 그리고 공식 관련해서 시그마 RNR의 제곱은 시그마 RPT의 제곱 플러스 시그마 RPD의 제곱이다. 또 퍼센트 기호라는 것은 시그마 토탈의 제곱 대비한 시그마 각 분산 성분의 제곱으로 해서 구한 값에다가 꼬박이 매기다. 그 다음 토러런스는 USL-LSL이다. PTR이라는 것은 프리시즌 투 토러런스, 두 문자가 이게 PTR입니다. 이거 프리시즌 투 토러런스 레이쇼까지, 프리시즌 투 그 토러런스 레이쇼, 이게 PTR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시그마 P는 부분 표준 편차다 하는 의미가 이제 돼가지고 위에 이제 이것이 또 그어지는 겁니다. 참고로 평가 기준과 평가 지침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요 계산식을 알고 거기에 따라 평가 기준과 평가 지침은 미니탭 R10 미니탭에서 제공되는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걸 좀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시험에 직접 질문된 건 아니고 이거 이제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참고로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측정 시스템에서 게이지 RNR에서는 부품 그 파트의 변동을 그 신호로 또 측정 게이지 변동 반복성과 재현성을 잡음으로 간주하여 분석합니다. 그 SNR에서 이걸 SNB를 또 여기서는 SNR이라고 합니다. 이거 SNR을 그 측정 변동 대비한 부품 변동이다. 이렇게 해서 미니탭에서 지금 이거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우리가 품절 기술사 시험 대비한 데 있어가지고, 그 미니탭 관련해가지고 이론이 이거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잘 이거 또 시험에 나올 만한 걸 최대한 압축해가지고 꼭 나올 만한 걸 알아야 될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꼭 좀 잘 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런 평가 부분도 이거 각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학습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